네,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오늘은 이제 특집 기자 얘기를 듣느라고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옮겨서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후장 전략들,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각이 나와야 되는데 오르긴 오르지만 그만큼 못 올라서 또 고민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터닝포인트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롬 파월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미국 기술주가 때마침 급반등을 해준 상황인데요. 8월에 대한 기대감들을 미국이나 우리나 조금 다시 높여도 되는 타이밍일까, 시점일까, 하창환 본부장님? 네, 기대감은 높여도 되겠지만 일단 의사결정은 좀 신중하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국장이 안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미국장이 어제 다시 반등이 나온 거는 종가 이후에 애프터마켓부터 좀 주가의 상승력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 프리장에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사실상 엄청나게 크게 오른 게 아니고 원래 프리장에서 이미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확인을 했고 미니 선물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3%대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야간 선물 자체가 급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올랐는데 야간 선물이 플러스 0.82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선반영한 측면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금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올 이유도 없을 뿐더러 외국인 선물도 지금 5,100억이나 팔고 있거든요. 상당히 매도량이 좀 많다라는 것은 전일 들어온 부분에서 일부분 좀 물량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빅테크 쪽에서 퀄컴이나 메타까지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종목군들에서 또 사실은 아직까지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좀 말아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추세를 가지기 전까지는 좀 힘겨루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술주들의 이벤트가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뭔가 필요한데 실적 외에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 리츠주들도 바닥권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간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지수는 조금 상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서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이제 어제 주가가 미국 급등했는데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시진 않고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입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8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계속 또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8월장 어떻게 보세요? 8월장을 이제 매월 첫 거래일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대돼요. 8월 달은 조바심보다는 인내심으로라고 정했는데요. 앞서서 7월 달에는 제가 명확한 기회에만 배트를 휘둘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속 상승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명확한 기회에만 배트를 휘두르자라는 이야기는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수급이 과매수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7월 9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이 5월 31일부터 쭉 올라오면서 6조 원 이상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사이클당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가 5조 원에서 6조 원을 돌파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많아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매수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를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QRA, 미국의 재무부 리펀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2월, 5월, 8월, 11월 매 1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차입 규모는 점차 줄어가겠다. 그리고 분기별 이표채 할인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줄어가겠다.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시그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함께 나타나는 이 타이밍이 지난해 11월과 그리고 올해 5월과 그리고 지금 8월 1일에도 지수 추세선상 저점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더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화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와 반도체 반등에 다들 주목하고 있을 때 이 반등의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미국의 재무부
리펀드 계획 QRA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역사는 11월, 5월, 8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지금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조 2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5조 원 언저리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겠죠. 과매도권에 이르렀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시는 8월 달. 그래서 조바심보다는 인내심으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네. 9월의 본격 상승보다도 일단 자막은 9월인데 저희가 8월의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9월도 다 포함되지만 당장 이제 8월이 시작돼서 8월 얘기들을 쭉 이제 한 거고요. 네. 대체적으로 뭐 기대감들은 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분이 좀 조심스럽게 가져간 거고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그러면 이제 장 얘기를 했으니까 섹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게요. 미국 반도체는 어제 그야말로 폭등이죠. 저는 사실 폭자는 잘 안 씁니다. 가능하면 이제 급등 급락으로 대체해 쓰는데 어제는 뭐 폭등이라고 할 만큼 많이 올랐는데 한국의 반도체는 네,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만큼은 못 오르더라도 예, 그리고 어제 선반영을 조금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창원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미중 관계? 그래도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일단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급 주체가 제가 미국계라고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려왔었는데 특히나 4, 5, 6 같은 경우는 미국계에서 한 8조 정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미국 반도체에 좀 굉장히 민감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두 쪽이 다 모두 다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쏠릴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같이 빠졌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선택을 할까? 같이 사야죠. 네, 같이 사기는 쉽지 않죠. 네, 돈의 흐름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저는 미국장을 좀 일부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 안 올라가더라도 뭐 미장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 연속적인 좀 추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늘은 못 올라갔지만 사실상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요? 삼성전자 DS 부문 6.45조 나왔고 하이닉스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 부각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 반도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좀 잡아가는 방향에선 같이 가긴 갈 텐데 누가 먼저 같이 걸었느냐. 동행해서 걸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미국 반도체 쪽이 먼저 좀 급등을 하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연속성이 나오면 우리나라 종목군들 좀 따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은 너무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수급이 안 붙어주면은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 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일 상승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을 좀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갈 때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위치는 사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한 달 정도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2조 7천억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2조 2천억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장중 수급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발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반석 의원께서는 8월 전반적인 전략을 주시면서 조바심보다는 인내심으로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게 반도체 섹터에도 적용됩니까? 지수가 반등하려면 시총 상위주들의 반등 흐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세선을 그어놓고서 참고를 해보신다면 추세 하단에서 하락할 가능성보다 하방 지지가 나타났을 경우에 상방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 손절 라인은 짧게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리스크는 작지만 여기서 우상향의 기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전환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시총 상위단에서부터의 반등 흐름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가 올라갈 때에는 앵커님께서도 성동격서 투자 전략이다. 중소형주를 보아야 된다. 중소형주를
사람들이 막 살 때는 다시 조정받고 있는 대형주를 사자. 어느 순간 되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추세 고점까지 올라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진짜 고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들, 반도체 호황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주문이 밀려있는데 생산이 모자라다, 소화가 안 된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반도체 고점 징후였다. 시그널들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지금은 반도체 추가 상승 가능성 여력이 있지만 조금 더 하방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우리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증가와 함께 같이 지수와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업사이클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추세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자람테크놀로지, 리노공업, ISC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또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두 분이 주셨고요. 예, 7월에 좋았던 바이오, 네. 8월에는 뭐 반도체의 주도주를 넘기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바이오가 계속 좋을 것이냐 사실 이런 그 논지잖아요. 하창원 부장님, 바이오가 뭐 특별히 나빠질 이유 없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11월까지는 연속성, 적어도 11월까지는 연속성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보시면 뭐 절반 이상이 바이오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RT오젠이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거의 시총이 붙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시총 1위가 바뀌면 패시브 수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세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뭐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FDA 승인부터 시작해서 뭐 CDMO까지 뭐 그런 이제 모멘텀들, 그렇다고 뭐 바이오가 실적이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니죠.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바 같은 것들 보시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인 이벤트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발 정책적인 뭐 이런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더라도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훈풍이라는 점, 그리고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 워낙 빅파마 그 이제 블록버스터급이 많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또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 정책 기대감인데 그게 지금 뭐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좋게 보셨고요. 다음 또 고민되는 섹터가요. 예, 어제 방산인데요. 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놀랄만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죠?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방산주 전략 좀 볼까요, 허반숙 의원님? 선 반영이라는 것, 그리고 추격 매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에 이어서 방산에 이어서 음식료 등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세 고점에서 그리고 좋은 소식과 뉴스 그리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해야 된다. 거래 대금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대선 가도에 있기 때문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어, 통제할 만한 여력이 아직 부족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리스크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가도에서도 양 후보 모두 다 중국 견제 그리고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방산 쪽에서는 지속적인 업사이클링이 있을 것이다. 선호주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풍산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끝나는 시간 2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한 이틀 조정받았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도 제약주 가운데 관심주를 뽑아오셨네요. 한 1분 정도 압축해 주십시오. 네, 한미약품입니다. 뭐 일단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본업상, 펀더멘털상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뭐 2분기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는 상황이고, 또 자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발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을 때 작년 말에 이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막 이런 모멘텀들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들이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증권가도 목표 주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뭐 모아가시기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목표가 33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26만 5천 원입니다. 네.
다음 허반석 위원님은 역시 지난번에 바이오냐 바이오즈 말씀하셨고 변동성은 있지만 수익률을 좋게 기록했었고요. 오늘 관심주 역시 한 1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분기별 실적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저점 인식,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다. 4공장이 이제 7월 완공 일부 라인에서는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증설 결정보다 완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증설 결정은 비용이 투입되는 거지만 완공은 이제부터 매출의 발생이기 때문에 완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주된 물량을 소화하는데도 바쁜 상황입니다. 아직 수주, 요구 주문의 20%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5공장 증설까지 본다면 앞으로의 업사이클링 조금 더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오전에 공개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8월 1일 날 제가 원하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중심 잡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생각만큼은 반등이 나오지 않는데 오후장 흐름 또 잘 와칭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